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서드에이지의 황현태. 김혜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도 더워 오는데 그 보양식 많이 드시고 땀 많이 흘리시면서 운동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 유지에 제일 좋다고 하네요. 김선생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요. 자, 오늘 화제는요. 스티브 잡스의 놀라운 예측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그 신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과연 그 현 시대에 굉장히 그 유능하면서도 굉장히 그 재력가로 살다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하죠. 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와이드 등 각종 매체와 인터뷰에서 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확도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잡스의 정확도는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잡스의 미래 예측 정확도 80% 넘는다고 하는데요. 잡스는 1976년도에 애플을 창업하였고 PC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디지털 음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예. 그는 평소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생전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앨런 케이의 말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플레이보이와 인터뷰할 당시 스티브 잡스의 나이는 불과 29살에 불과했다고 그러죠. 그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엘터스 차구에서 그 창업을 한 지 5년 만에 애플을 포춘 500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키워냈다고 하죠. 당시 애플의 매출은 14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에 달했고요. 이것이 무려 35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개인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재미나 취미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1985년에 잡스는 플레이보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당시 컴퓨터는 기업이나 학교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일부 개인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였는데요. 1983년도에 1984년에는 미국 전체 가구의 8% 정도만이 집에서 PC를 사용하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무려 87%에 달하며 그리고 실제 대부분 사용자들은 과거에는 기업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했던 컴퓨터를 집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검색을 하는 등 재미나는 취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송창식이 부릅니다.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소라질 땐 무정하더니 자꾸 불러 설레게 해 아니 안 되지 들어서는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돌아보면 안 되지 그냥 한번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선 안 되지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
잡스는 또 같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스티브 잡스는 팀 버너스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월드 와이드 웹, 즉 인터넷을 발명하기 5년 전에 이미 모든 PC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잘라내기와 붙이기 등 모든 작업은 마우스를 통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1983년도에 벌써 잡스가 리사 컴퓨터를 발표하기 전에 대부분의 개인 컴퓨터는 키보드를 통해 작업을 했는데요. 잡스는 컴퓨터의 모든 실행 명령을 마우스를 이용해 클릭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죠. 35년이 지난 지금 마우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마우스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일반화된 터치스크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오래된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가 당신의 무엇을 원하고 예측하고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잡스는 뉴스워크와 인터뷰에서 컴퓨터가 우리의 관심사를 배우고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상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렉사, 시리, 누구, 지니와 같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두는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바둑에서 인간을 이겼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협력해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작은 책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1983년도에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는 라면 박스보다 더 부피가 컸는데 잡스는 국제 디자인 협회 연설에서 이동이 가능한 훨씬 더 작은 컴퓨터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5분이면 작동법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의 컴퓨터를 책 한 권 크기 안에 모두 담아내고 들고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렇죠. 지금처럼 개인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닐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뉴스위크 액세스와 인터뷰에서도 나는 휴대할 수 있는 얇고 작은 석판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잡스의 예측대로 우리는 지금 아이패드와 킨들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현미가 부릅니다. 밤안개.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개인이 스토리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현재는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본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잡스는 이미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고객들에게 저장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구했죠. 그는 1996년에 와이어드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저장 장소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그래서 미래에는 개인이 저장 장소인 하드디스크나 드라이브를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는 이메일과 앱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개인용 저장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지요. 사람들은 점포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웹을 통해 쇼핑할 것이다. 잡스는 같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가게를 방문하지 않고 웹을 통해 물건을 사게 될 것이며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들은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대형 유통기업들은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반면 아마존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컴퓨터 쉴드 정보기술 시상식 연설에서 웹이 상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작은 기업들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에 나서는 방식으로 거대한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은 작은 중소상인에서부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거대 유통기업까지 수백만 개의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또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이미 90년대 중반에 미래에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정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전화 접속을 통해 웹에 연결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1990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웹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당시에는 전화선을 이용해 웹에 접속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전화 모델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장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웹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네.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는 44억 명에 달하는데 세계 인구의 56%이고 선진국 인구의 81%가 웹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합니다. 김추자가 부릅니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어 내 마음 모두 그대 생각 넘칠 때 내 마음 모두 그대에게 드리리 그대가 늦어지면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어 내 마음 모두 그대 생각 넘칠 때 내 마음 모두 그대에게 드리리 그대가 늦어지면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듣기 전에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어 내 마음 모두 그대 생각 넘칠 때 내 마음 모두 그대에게 드리리 그대가 늦어지면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토록 정확한 예측을 하고도 잡스도 인간에게 빗나간 예측도 있었으니 바로 다음에 두 가지 예측이 빗나갔지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지만 하드웨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잡스는 플레이보이와 인터뷰에서 애플의 최대 경쟁자는 IBM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PC 분야에서는 애플과 IBM이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는 앞으로는 3위나 4위, 5위, 6위 컴퓨터 제조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부분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지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삼성과 화웨이 등 하드웨어 기업들도 치열한 혁신 경쟁을 통해 기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죠. 네, 웹이 사람들이 생활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잡스는 1996년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웹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웹이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잡스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웹은 매우 서서히 조금씩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웹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TV를 봤을 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으나 현재 사람들이 인터넷 의존도는 잡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또한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는 물론 과거에는 TV와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했지만 지금은 성인의 85%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할 정도로 웹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만든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짜 스티브 잡스는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35년, 40년 전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천재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돈도 많이 벌었고 다만 좀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렇죠. 60살 정도에 타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화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이 부릅니다. 산다는 건.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라라 라라.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만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긴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이 일어날 수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라라라 라라. 빌 게이츠가 말한 가슴 뜨끈한 명언을 좀 알아볼까요? 태어나서 가난한 건 본인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던 거구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제가 아니지만 본인이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입니다. 아, 이것 또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네요. 예.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못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등산과도 같지요.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 아래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듯 노력 없이는 정상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폐인이라고 하겠지요. 꼭 가는 말이 곱게 했다고 오는 말도 곱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말고 항상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는 만큼 받아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도 하기 전에는 결과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고 하지요. 모든 걸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되겠죠. 나 없인 못 산다는 생각 또한 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즉, 나 자신만 신경 쓰고 남을 이해하며 살으라고 빌 게이츠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있네요. 노래 듣고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공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황소 9마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워 돌아온 마을의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홍엠에도 가난한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훌륭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요.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보통의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이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고 누군가에게 청혼하러 가는 중이었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습니다. 암소 9마리라면 당장이라도 부자숙에 낄만한 재산이었기에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대요. 마을 촌장 집도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마을 여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죠.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암소 1마리에 청혼할 상대에 불과한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고 동네 여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1년 뒤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왜 9마리 암소를 그 보잘것없는 청혼을 했는지 궁금해지곤 했지요. 그로부터 5년 뒤에 휴가차 그 마을을 찾아간 의사는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옛날의 그 청년을 만났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의사는 가도하게 9마리 암소를 선물한 이유를 물었지요. 청년은 빙그레 웃었지요. 그때 찻잔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요. 저 사람이 그때 청혼했던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그새 아내를 바꾸었나 말랑개비는 어찌하고 이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 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청혼했던 사람입니다. 헉, 너무 놀랬죠. 어릴 적부터 저 여인을 사양했고 저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을 꿈을 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끌고 갔죠.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만 하더라도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죠. 예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아내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욱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군대던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은 아내의 모습을 똑같이 사랑해 주지요.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이고 존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6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영. 황현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